지영 아나운서 뒤에 화면이 바뀌었어요. 저희 스튜디오가. 오, 너무 상쾌하네요. 그러니까요, 이제. 초록초록. 아니 근데 조금 서운해지려고 하는 게 뭐 뒤에 화면이 바뀐 것만 아시고 제가 뭐 바뀌었는지 역시 이래서 남자들은 다 몰라. 또 어려운 숙제를. 아니 근데 진짜 무슨 일로 선글라스 여름 같이 화면에 맞춰서. 아니 그게 아니라요. 네네. 사실 응. 제가 이거 좀 시청자분들께 또 신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모실 이 귀한 분이 선글라스와 바로 관련이 있습니다. 선글라스와 관련되신 분이요? 네, 아이 맞춰보세요. 선글라스로 유명하신 분이 있죠. 아주 유명한 가수시고 그 발라드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인 것 같은데. 답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한 곡 들어볼까요? 제가요? 하나, 둘, 시작! 가슴 속에 타오르는 그대 이렇게 외면하지 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저 지금 영접하고 있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덜덜덜 손이 떨립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 오랜만에 뵈시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제가 이렇게 귀한 분을 사실 모시는 걸 알게 돼서 열심히 조사를 또 제가 하게 됐거든요. 역시 조사에 좀 뜻밖이었어요. 대파 가게 삼촌 생활을 하신다. 뭐 요즘 부캐를 갖고 계신 겁니까? 뭡니까 이게? 근데 누가 그렇게 또 정보를 준 거예요? 유재석님을 닮은 어떤 개그맨 분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시겠어요? 그 어떤 의미인지? 대파 가게 삼촌 생활? 대파 가게 네. 좀 궁금하네요. 혹시 뭐 농산물 유통 아닙니다. 아니에요? 부캐는 아니었고요. 네네. 제가 조금 감히 좀 말씀을 드리면 대한민국 파이터, 그러니까 종합 격투기죠. 그리고 가수, 개그맨들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직접 나서서 후원한다라고 해서 대파 가게라고 붙여졌다고 합니다. 뭐 유명이던 무명이던 이 개그맨 분들을 떠나서 정말 이 결혼식에 축가를 부탁하면 그 전혀 받지 않고 돈과 떠나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또 가주시고 시간을 또 내주시고 뿐만이 아니라 사회 기부도 어마어마하게 하셔서 제가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림잡 봐서 50억 가까이 진짜예요? 그럼 저도 결혼식 부탁하면 해주시나요? 얼마든지. 저는 오늘 이제 이 매일경제 왔잖아요. 네네. 오늘 와서 여기 스태프들이 앞으로 뭐 결혼이 있거나 그러면 말씀해 주시면 저는 100% 가서 의리를 해줍니다. 다 들으셨죠? 여기 스튜디오에. 네. 스태프분들 다 지금 오케이 하셨는데.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좀 따뜻한 아버님인지 궁금한데 어떻게 경제 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직접 신경 써주세요? 아무래도 저는 집에서 예를 들어서 불 끄는 건 뭐 당연한 거고 그 전원 스위치 막 여러 개 달린 거 있잖아요. 그걸 막 괜히 휴대폰 꽂아놓고 충전 안 하면서 그런 거를 못 봐요. 와, 그래서 그런 거를 다 아이들한테 막 뭐라고 하죠. 꺼라. 그럼 아이들은 뭐 자기들이 알아서 잘 합니다. 어릴 때부터 이런 경제관념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교육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오늘 말씀하신 에너지 절약이 사실 오늘 주제하고도 좀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바로 환경과 관련된 이슈, 그래요? 환경과 관련된 경제, 탄소 배출권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네. 흔히 예전에는 환경이라는 건 그냥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 또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활동하는 그런 그 선행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활동이 됐습니다.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불을 끄고 뭐 전기를 절약하면 전기세 정도는 아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일회용품 사용 덜하고 뭐 이 정도 아닐까요? 맞아요. 그런 것들도 중요하게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네. 평소에 혹시 실천하시는 게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어요? 박사님은 어떤 거 실천하세요? 저희 집은 요새 그 환경 관련돼서 교육들을 많이 해요. 저희 아이들 유치원에서 환경 지킴이 뭐 이런 걸 동영상을 많이 봤나 봐요. 그래서 엄마가 분리수거 제대로 안 하면 엄청 혼내요, 저희 집에서. 분리수거를. 저라고 같은 거예요. 저도 가끔 가다가 에이 그냥 여기다 버릴까? 맞아요. 근데 그거를 저는 넘어가죠.
맞아요. 이렇게 알아서 실천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안 지켜졌을 때는 사실 뭐 페널티가 있나요? 어떤 비용을 내야 되나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개인의 어떤 자발적인 동기부여로만은 한계가 있어서 사실은 요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지금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오늘 할 얘기들도 그런 것들인데요. 이제는 그냥 각 개인의 자원 그런 봉사활동 차원을 넘어서 국가 단위, 기업 단위에서 이렇게 더 환경에 대해서 신경 쓸 수 있게 하는 시스템들을 만들었고 오늘 탄소 배출권이 거기에 핵심적인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탄소를 배출하려면 네네. 뭐 돈이라도 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사서 막 배출? 맞아요. 물 사 먹듯이요? 네네. 맞아요. 과거에 우리가 물을 뭘 돈 주고 사 먹어 했는데 그때 이제 그런 얘기 됐어요. 야, 나중에는 숨 쉬는 것 가지고도 세금 매기겠네라고 했는데 네. 거의 비슷한 개념이 생겼어요. 사실은. 대박이다. 이게 이제 뭐냐면 방금 탄소를 내는 것들을 관련해서 이제 그것들을 사고 팔 수 있게 한 게 이제 탄소 배출권 거래소가 만들어졌습니다. 실제로. 정말요? 탄소 배출권을 네네.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는 거예요?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환경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높은 지역이 어디냐 하면 어딜까요, 박상민 씨? 환경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높은 나라들. 이건 누구나 다 알지, 어른이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까요? 브라질 아마존? 브라질이라고 이따 그 얘기가 나오긴 할 텐데 거기는 기여하는 바가 큰 나라긴 하지만 네. 사실은 환경에 대해서 제일 민감한 국가들이 주로 있는 곳은 유럽입니다. 아무래도 선진국이고 유럽. 환경에 대한 인식들이 이미 예전부터 형성돼 있어서 그런데요. 그래서 실제로 유럽의 탄소 배출권 시장에서 탄소 1톤당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100유로에 거래가 됐습니다. 최근에. 100유로면 우리 돈으로 지금 하면 한 13만 원, 네. 뭐 14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아마 전문가들은 아마 내년쯤에는 한 150유로까지 50%가량 상승할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소를 배출하기 위해서 이 거래 어떤 권리를 사고 판다. 근데 이게 돈이 이렇게 비싸지려면 살려는 사람도 많아야 될 그렇죠. 텐데 네네. 누가 파는 거예요? 저 좀 해볼까요? 주식 말고 이게 더 짭짤할 것 같아요. 저 하여튼 우리 집부터 뭐든지 하나 팔겠습니다. 탄소 아니 배출권 이렇게 쉽게 넘어오시면 안 돼요. 네, 맞습니다. 그 혹시 뒤에 있는 로고 잠깐 보실 수 있을까요? 교토? 교토. 교토 의정서를 기념하는 로고입니다. 원래 실제로 탄소 배출권에 대한 탄소에 대한 얘기들은 1992년도에 유엔에서 협약을 했어요. 근데 이제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탄소를 적게 배출하자고 합의만 했고 그냥 뭉뚱그려 합의했던 내용들을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사안들을 만든 게 2005년도에 교토 의정서 내용입니다. 교토. 네.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향후 5년 동안 선진국들은 5.2%가량 탄소 배출을 감축한다라는 게 목표였고요. 어쨌든 선진국 위주에 우리는 그래도 이제 잘 살게 됐으니 우리부터 먼저 모범을 보이자라는 거. 노블리스 약간 그런 느낌. 느낌이네요. 그러면 당시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참여를 좀 못했겠죠? 요건 다른 로고인데요. 요것도 하나 다시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가운데 뭐 재미있는 그림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ip사기 안 해요? 네. 저는 ip사기밖에 안 보여요.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있는데 이게 에펠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파리 협정이라고 하는데 2015년에 교토 의정서가 선진국들 위주의 이제 탄소 배출에 대한 서로 협의를 한 거라면 이때는 이제 개도국들까지 한국도 물론 포함됐고요. 한국은 이제 뭐 개도국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나라지만 포함해서 우리 탄소 배출 줄이자. 스스로 이제 목표치를 정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이라고 하는데요. 네. 네? 네, 그냥 NDC라고 하시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앞으로 탄소 배출 이만큼 하겠어요.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실제적으로 이제 더 글로벌리 이제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라는 이제 각국의 이제 협의들이 진행된 회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다. 환경이 얼마나 큰 피해를 가지고 오고 환경오염에 대해서 얼마나 큰 이제는 사회적이 아니라 글로벌리 커스트가 발생하는지를 추정하기는 좀 어렵지만 경제학에서 이걸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론이 있어요. 뭐예요?
혹시 공유지 비극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공유 뭐라고요? 공유지 비극. 근데 저는 015B라는 아니 공유. 공유로비 역시. 예.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네. 최근에 저도 오늘 방송 와서 기분이 좋았는데 그 외경 TV에서 이코 스토리가 반응이 좋다고 그럼요. 칭찬을 해주셔서 네. 했어요. 요거까지는 팩트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정은 그 대표님이 금일봉을 하시었어. 네. 오늘 쏜다. 여기 이코 스토리 팀 다 같이 회식하세요. 회식, 어. 회식. 진짜로 실현될 수도 있어요. 대표님 방송 보고 계시죠? 사랑합니다. 어머, 짠 것처럼. 그러니까 그짠거 아닙니다. 이게 대표님이 제가 이렇게 전해 들은 얘기인데 네. 네. 레벨이 높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금일봉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앞에 맛있게 하는 중국집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주문을 해요. 그럼 어떻게 주문할까요? 메뉴를요? 네, 메뉴를 어떻게 주문할까요? 박상민 씨 메뉴판 드리고 주문하시죠. 오늘 게스트신데요. 하면 어떻게 맞아요. 주문하실까요? 드릴게요. 저는 기본적으로 탕수육하고 예 깐풍기, 깐풍기 그렇죠. 난자완소 그좀 난자완소. 세 개 더 시키고 세 개. 각자 그 집이 또 유산슬이 맛있어요. 유산슬 이렇게 막 주문을 해요. 네. 근데 뭐 거기 가서 나는 짜장면 이러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금일봉이라는 게 오늘 주면 우리 같이 쓰는 돈이에요. 공유지, 그렇죠. 공유 자원이에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사실은 저희가 먹을 양보다는 더 많이 시키게 돼요. 그렇죠. 그렇게 되죠. 예, 맞아요. 나눠 먹는다. 짜장면도. 하니까. 그렇게 해서 더 많이 먹고 이제 그 대표님이 주신 금일봉을 다 소진하죠. 그렇죠. 만약에 그 금일봉을 이제 저 같은 경제학자가 있어서 이거는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어. 동시에 주문하면 하고 n분의 1을 해. n분의 1을 해. 그래서 저희가 한 2만 원쯤 가져요. 네. 그럼 어떻게 드실 것 같으세요? 굉장히 현명한 소비인데요. 현명할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대체로 그러면 자장면 하나 먹거나 진짜 어. 그렇게 맞네. 그리고 이제 남은 돈은 다음에 또 먹겠죠. 아니요, 그냥 그것도 n분의 1 해서 집에 가면 좋겠는데요. 그렇죠. 그렇게 쓰면 이게 사실은 같은 돈을 쓰더라도 훨씬 더 만족도가 높게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는 사례예요. 무슨 말이냐면 공유 자원을 쓸 때는 사람들이 낭비를 해요. 근데 각자한테 소유권을 줘. 그러면 아껴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유하는 자원은 내 거라는 인식이 없다 보니까 막 쓰는데 한마디로 내게 되면 조금 아껴 쓴다. 그렇죠. 사실은 이건 원래 경제학적 개념인데 이걸 유명하게 만드신 분은 생태학자예요. 사이언스지에 미국의 생물학자인 가렛 하딘이 관련된 컬럼을 써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많이 알려지고 유명해졌는데 하나 예를 더 들어볼게요. 네. 뒤에 있는 사진 하나 잠깐 보시겠어요? 이거 어떤 사진일까요? 물소예요? 물소? 물소랑 비슷하게 생겼죠. 버팔로죠. 역시 이 야생 미국. 동물의 왕국 많이 다큐멘터리 많이 보죠. 많이 보죠. 많이 보실 것 같아요. 서부 개척 초기에 처음으로 유럽 사람들이 북미 대륙에 갔을 때 추정컨대 버팔로가 한 5천만 마리쯤 됐다고 봐요. 5천만 마리요? 5천만 마리요. 근데 사람보다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당시 인디언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죠. 네. 근데 지금 버팔로 거의 멸종 위기에 있어요. 맞아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근데 상대적으로 지금 미국의 축산업 농가에서 키우고 있는 소 개체수가 얼마쯤 되는지 아실까요? 2억 마리? 오, 비슷해요. 1억 마리.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1억 네. 마리예요. 당시 유럽인들이 처음으로 당시 뭐 배도 그렇게 크지 않고 안전하지 않았는데 소를 옮기면 얼마나 옮겼겠어요. 그렇겠죠. 차이는 그거예요. 버팔로는 공유 자원이에요. 누구나 주인이 없어. 공유 자원은 낭비를 해요. 그런데 자기 것들은 잘 관리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 탄소 배출권을 적용해 봤을 때 확실하게 와닿네요. 그렇죠. 피부에. 그러니까 이 탄소라는 것, 이산화탄소라는 것, 지구의 대기라는 거는 누구의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미국의 것도 아니고 유럽의 것도 아니고 한국의 것도 아니고 아프리카의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다 같이 잘 활용해야 되는 자원인데 모두의 것은 누구의 것도 아니다.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그 비극들이 생기니까 이게 이제 경제학적인 툴을 가지고 온 거죠. 그러면 사유권을 주자. 그래서 국가별로 그거를 이제 마치 물건처럼 거래할 수 있게 탄소 배출권을 만든 거죠.
역시 인간이란 참 간사한 것 같아요. 이게 돈이 걸려 있어야 열심히 그렇죠. 하게 되는데 실제로 그런 노력들을 보이고 있어요, 국가들이? 그렇죠. 실제로 파리 협정서에 따라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실제적인 제재들이 있을 거고요. 유럽의 경우에는 그 탄소 국경세라는 걸 물려요. 국경세. 국경세. 그건 약간 법적 그렇죠. 거죠? 이건 강제하는 거죠. 강제. 사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유럽 국가들이 자기네는 열심히 그러니까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을 덜 오염시키는 쪽으로 기술 개발을 하고 물건을 생산하면 아무래도 비용이 비싸게 돼요. 그렇죠. 개도국이나 다른 나라 국가들은 환경오염 신경 안 써. 나는 비용 절감하는 게 우선이야 하고 만들어내는 물건은 싸. 그럼 그런 물건이 유럽에 들어오면 이제 우리는 오케이, 니네 물건에 대해서는 관세를 더 매길 거야. 라고 해서 가격 하는데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억울하잖아요. 다들 기업들마다 그렇게 최근에 또 ESG에 관련돼서 또 강조들 많이 하고 하니까 특히 ESG가 이제 환경, 사회, 이제 가버넌스인데 특히 이제 이 부분이 더 많이 강조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국내 기업들도 거기에 발맞춰서 이제 열심히 애쓰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영 아나운서께서 또 우리 모범생 지영 아나운서께서 잘 정리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박지영의 이콕콕콕 시간입니다. 이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이 탄소 중립에 나선 첫 번째 기업이 바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철강 기업입니다. 자, 지금은 화석 연료를 사용해서 철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생산 공정을 순차적으로 없애고 대신에 수소 환원 제철소를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화석 연료는 철광석과 반응하면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데요. 이와는 다르게 이 수소 환원 제철은 수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철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없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수소 환원 제철소 1기가 2031년에 착공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과연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됩니다. 자, 이어서 탄소 정립에 나선 두 번째 기업은 바로 이 기업인데요. RE100, 즉 리뉴어블 에너지 100 이니셔티브에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RE100은 기업 활동에 필요한 모든 전력을 태양광과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그런 자발적인 캠페인인데요. 바로 이 기업도 2050년까지 국내외 전 사업장의 사용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끝으로 탄소 중립에 나선 세 번째 기업 알아볼까요? 바로 이 은행입니다. 현재 연간 1000개에서 1500개 정도의 현수막을 사용하는 이 은행의 경우에는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해서 전국 영업점에서 사용되는 현수막을 모두 친환경 소재로 바꿔서 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비단 이 현수막뿐 아니라 사원증과 통장 케이스까지 이 플라스틱 용품들도 점차 친환경 소재로 바꿔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탄소 중립은 이제 지구의 미래뿐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필수 조건이 됐는데요.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들이 이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를 기대하고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내 기업들도 이렇게 그 환경을 위해서 많이 애쓰고 있는데 사실은 탄소 배출에 대해서 이 지구의 대기에 기여를 해서 돈을 벌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돈을 번다고요? 네, 탄소 배출권으로 돈을 벌고 있는. 혹시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딜까요? 아마존? 아, 맞아요. 브라질? 아마존. 브라질 맞아요. 그러니까 성전국이면 뭔가 숲이 많으니까 맞아요. 탄소 배출권이 네. 많이 네네.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구의 허파라고 하는 아마존 열대 우림을 갖고 있는 브라질의 경우에는 탄소 배출권들을 판매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좀 꽤 되나요? 그 금액이? 아마 어마어마할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 탄소를 흡수했어라고 저기 환경 생태학자들이 추정해서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면 와. 아마 브라질로부터 그런 탄소 배출권을 사야 될 거예요. 아니 뭐 거의 같이 나무 심으러 가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런 좀 아마존 말고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실천하고 있는 또 나라가 어디가 있을까요? 혹시 맞추실 수 있을까요? 하나 더 있는데. 아, 아주 우등생으로 지금 찍히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알리바바? 알리바바. 네, 저기 베트남입니다. 아, 네네네. 베트남. 베트남? 그래서 베트남이 연간 5,700만 개 탄소 배출권을 좀 판매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해서 산림 면적들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잘 만든 나라는 물건을 잘 만들고 이제 환경에 기여할 수 있는 곳은 환경에 기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탄소 배출권 제도가 없다면 굳이 브라질이나 베트남은 그 열대 우림을 유지하려고 하지 않겠죠. 차라리 그걸 베서 어떻게 하죠? 그냥 펄프 공장에 팔거나 가구 공장에 팔고 이렇게 해서 수익을 얻고 싶어 하겠죠. 저희 그러면 저희가 가서 나무 많이 심으면 우리도 베트남 따라갈 수 있을까요, 박사님? 제가 그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우리나라도 산이 많으니까 네. 우리나라도 국토의 대부분이 산이니까 그럼 어떨까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림은 못 따라갈 것 같아요. 열대 우림은.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제가 산림청도 홍보대사예요. 역시 좋은 일은 다 예, 하시는 그래서 나무도 많이 심었습니다. 진짜요? 예, 우리나라에서만큼이라도 좀 맞아요. 실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야, 멋진 일을 또 하고 계셨군요. 그러니까요. 그 특집으로 지금 네네. 어디 산림청에서 나오신 건 아니죠? 박사님, 제가 또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뭐 이슈가 있던 그런 연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교토 의정서에서는 주로 선진국 위주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진국들만 협의하고 끝났는데 파리 협정에서는 이제 개도국들까지 다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선진국들이 압박을 한 거죠. 니네 경제 발전하는 건 좋지만 그래도 환경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 지속 가능한 발전하자라고 했죠. 그랬더니 이제 인도의 모디 총리가 정말 뼈 있는 말 한마디 했어요. 오, 뭐라고요? 오케이, 탄소 배출 규제하자. 좋다. 정하는 거 좋다. 그런데 그거 국가 단위로 하지 말고 1인당으로 하자. 근데 만약에 1인당 네네. 탄소 배출권으로 우리가 카운트를 할 수 있다면 우리 박상민 씨가 가장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심으시고 또 실천도 하시고 계시니까 판매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탄소 배출 적극적으로 거는. 한번 소리 내보시는 게 어떠겠습니까? 저는 좀 가까운데 차 타고 안 갑니다. 이런 작은 실천이 진짜. 자전거 맞아요. 3대나 있어요, 집에. 진짜로요? 예. 맞아요. 대박이다. 저는 뭐 기껏해야 그냥 카페에서 요즘 뭐 물론 플라스틱 컵을 아예 실내에서 사용 못하게 해서 그렇지만 뭐 텀블러 들고 다니고 종이 빨대 쓰고 그 정도밖에 없는데 오늘 반성해야겠어요. 글쩍글쩍. 두 분 얘기 들으니까 저도 더 많이 찔리는데요. 그죠? 편한 거를 더 좋아해서 많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불편하더라도 네. 저도 그렇게 좀 실천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의 주제는 박상민 씨하고도 좀 관계가 있습니다. 박상민 씨 같은. 또 선글라스인가요? 에이프 가수? 오늘의 주제는 바로 스타트업입니다. 스타트요? 정말 우리나라에 가수를 준비하고 무명인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구나. 인데 그중에 박상민 씨처럼 될 확률은 거의 뭐 0%에 가깝죠. 그렇죠. 기업도 그렇다. 그렇죠. 사실요. 제가 이코스토리에 굉장한 모범생이고 우등생이었거든요. 네. 그 자리 좀 뺏긴 것 같아요. 약간 축일로 갔어. 네. 제가 생긴 건 뭐 이렇게 좀 뭐 막 지저분하고 막 이렇게 같은데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러니까요. 언젠가부터 어른이 되고 나서부터 그거 한 번만 참았다가 그거 가져와서 그냥 버리는 데다 제대로 버리면 이런 생각이 드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더 행복한 거. 그리고 사실 저는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가 이렇게 또 실천을 하면 그 모습이 기감이 돼서 또 아이들도 따라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 부모도 2분이나 계시고 자식도 한 명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환경에 대한 좀 생각을 다시 해보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셨기 바라면서 오늘 저희는 여기서 마쳐볼까요? 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